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여의치 않자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넘겼지만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남겼고 무용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검찰과 경찰은 즉각 전담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제2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볼성사 나온 수사 경쟁이 이어지던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 16일과 18일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에 응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고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자는 현장 경찰의 판단도 묵살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 시도를 앞두고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형소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확인됐고 기본적인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한남동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수방사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대리 날인이 확인돼 윤 대통령 측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공은 이제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죠.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전격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00여 명 정도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부인하고 있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계엄군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3명의 정치인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해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조 편성과 운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체포조 편성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어제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마저 최종 불발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사건을 더 가지고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공수처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검찰에도 중요하지만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다각적으로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에 수하들은 다 구속 기소됐는데 우두머리 혼자 풀려나는 셈이라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의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의 보완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 용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한 번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이 감지가 됩니다. 오늘 검찰이 낸 공지에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했고요. 한 검찰 관계자는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녹취 등 공개되지 않은 물적 증거도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하는 걸 보고는 검찰이 가진 증거를 모르고 있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또 설 연휴 직전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